네, 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산업기사. 오늘 6번째 강의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 일단 우리 오늘은 치수 기입에 대해 배울 거고요. 이 치수 기입할 때 각도는 또 어떻게 치수 기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치수 기입에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방식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치수를 표현할 때 숫자 말고도 같이 쓸 수 있는 보조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치수 기입의 목적. 치수 기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보면 첫 번째, 치수는 도면에 표현된 대상물의 크기, 위치, 자세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럼 두 번째, 치수 기입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작 과정에서 조립 편차가 발생하고 기능 작동 오류 등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치수 지금 그림같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치수 기입을 잘못해서 이걸 5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구멍 위치가 완전히 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립 편차 발생뿐만 아니라 이 구멍에 뭐가 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기능 작동 오류 등 이제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치수 기입을 잘해야 한다. 그럼 세 번째, 가공 방법에 따라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 기입의 목적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 이 3번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가공 방법에 따라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틀린 거죠.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잘 외워두셔야 돼요. 가공 방법에 따라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 4번. 가공 방법, 가공 순서, 조립 순서를 고려하여 작업 공정과 결과물의 최종 기능에 잘 맞는 치수를 선택해서 기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번도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가공 방법, 가공 순서, 조립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치수를 기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결과물의 최종 기능에 잘 맞는 치수를 우리는 선택해서 기입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 5번. 치수는 쉽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가독성이 좋은 것에 기입한다. 이건 당연하죠. 치수가 막 되게 복잡한데 굳이 막 치수가 몰려있는 이런 데 적는 게 아니고 가장 보기 편한 곳. 사람들이 이 도면을 보고 치수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적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치수 기입의 기본 원칙. 우리 치수 기입의 기본 원칙은 총 지금 저랑 10가지 같이 봐볼 건데요. 하나하나 좀 천천히 뜯어볼게요. 그리고 일단 이 치수 기입의 기본 원칙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치수 기입의 목적보다도 이 기본 원칙에 대해 더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꼭꼭 10가지 다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볼게요. 1번.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치수를 명료하게 기입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치수 같은 경우는 간단 명료하게 기입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2번. 치수는 도면에 표현된 형상의 크기와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기입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번이랑 되게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도면에 표현된 형상의 이제 크기나 위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기입한다. 치수는 명확한 곳에 기입을 해야 한다. 이거고 3번. 치수는 선에 겹치게 기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127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선 가운데 127 이런 식으로 겹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선의 위쪽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성되는 부분에서도 이 선에 이 가운데 5 이렇게 적지 않는 거고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빼서 아래로 빼가지고 5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4번. 치수는 치수선이 서로 만나는 곳에 기입하면 안 된다. 이것도 3번이랑 되게 비슷한 말이죠. 치수 같은 경우는 치수선이건 치수 보조선이건 선에 겹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5번. 도면에 나타내는 치수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그 도면에 도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도면에 따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은 이 대상물에 마무리된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치수는 가능한 주 투상도에 집중하여 기입하고 중복 기입은 피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뭐 치수,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성을 한다 했을 때는 웬만하면 정면도, 이 정면도 주 투상도에 집중해서 기입을 하고 똑같은 치수가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는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아래 지금 이런 식으로 29 적었는데 또 여기에 치수를 이렇게 해서 29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 7번.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 원의 이 중심 위치를 지금 20이라고 적어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22,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이 원의 중심선에서 이 부분 이렇게 만약에 표시했다. 이 부분의 치수를 표현했다면은 우리는 이 원의 이 중심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밑면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됐겠죠?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딱 봤을 때 계산하지 않고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이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한다. 그쵸? 그 다음 8번. 치수는 가능한 간단하게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지금 이 도면만 봐서도 이 끝쪽 선의 기준, 가장 간단한 기준 기준 선을 잡고 치수를 적어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왼쪽 부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원의 중심 40 적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91 적어줬고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까지 전체 길이를 또 177 이렇게 적어줬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점선 면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9번. 관련 치수는 가능한 한 곳에 모아 기입하고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 기입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이 원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치수들은 이 정면도에 표현을 했다면 정면도에 마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좋고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 기입을 해주시면 더 알아보기 쉽겠죠. 그 다음 10번. 치수 중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의 괄호를 사용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참고 치수는 보통 이렇게 괄호를 써주고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도면에서는 마땅히 표현할 부분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1이고 여기서부터 이 중심선까지 40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1이겠죠.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괄호 치고 51 이런 식으로 참고 치수, 그냥 참고할 만한 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괄호를 사용한다. 다음 넘어가서 각도 치수의 기입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치수가 이 각도에 맞게끔 꺾여 있는지 이 각에 맞게끔 꺾여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각도를 일반적으로 치수 입력하듯이 적었는지 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다 지우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까지는 이 치수의 이 호의 윗부분에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아랫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이 치수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고 안쪽에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른쪽도 보면은 이 여기서부터 이 각도까지는 안쪽에 적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깥쪽에 치수를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각도 이렇게 한 다음에 30도를 이 밖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요거 적고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각도 치수 기입 중에 틀린 것은 이라고 고르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각도 치수를 어디에 적어줘야 되는지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직렬 치수 기입 방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나란히 연결된 치수에 지시하고 일반 공차가 차례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치수 기입 방식이죠. 저희가 자주 봤던. 여기서부터 이 원의 중심이 16이면 16, 그 다음에 이 25는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선 사이가 25다. 똑같이 여기도 이 사이가 2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 일반 공차가 차례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구멍, 이 위치에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이 중심선 위치를 보고 구멍을 뚫죠. 예를 들어 뭐 드릴 같은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중심에 찍을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공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16을 맞추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0.1 정도의 공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16 플러스 0.1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1 이 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25mm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인데 여기 또한 공차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플러스 0.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0.1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에 드릴을 뚫는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보면은 누적된 공차가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 플러스 0.5만큼의 공차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공차가 생겨도 괜찮은 경우, 이렇게 차례대로 공차가 누적되어도 별 상관없이 조립이 된다, 뭐 상관이 없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렬 치수 기입 방식을 쓴다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병렬 치수 기입 같은 경우는 기준면을 설정하고 개별로 치수를 지시하는 방법이며, 각 치수의 일반 공차는 다른 치수의 일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준면을 설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왼쪽 그림 봐보면 여기서부터 이쪽을 지금 기준면을 잡은 거죠. 왼쪽을 기준면을 잡고 여기까지는 1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걸 병렬 치수 기입. 지금 오른쪽 도면 같은 경우는 이쪽이 기준면이 돼가지고 이 왼쪽 기준면부터 첫 번째 원의 중심선까지는 7m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mm. 이게 확실히 직렬과 다르죠. 아까 전에 우리 직렬에서도 표현했듯이 플러스 0.1 정도의 공차가 생긴다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아무리 해봤자 7 플러스 0.1 해가지고 여기는 0.1의 공차만 생기고, 또 두 번째 구멍 같은 경우도 15, 이 기준 면으로부터 15mm니까 여기 또 그냥 공차를 하면 그냥 플러스 0.1 정도만 되겠죠. 전부 다 34도 0.1 정도의 공차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직렬 같은 경우는 이 치수가 여기서 하나씩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사이사이를 치수를 기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0.5까지의 공차가 생길 수도 있는 반면에 병렬 치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기준면이 다 따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모든 구멍은 공차가 있어봤자 플러스 0.1 정도까지만 된다. 그래서 일반 공차는 다른 치수의 일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누진 치수 기입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진 치수 기입 방식이란 병렬 치수 기입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표현 방법이 한 개의 연속된 치수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간결하고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할 때는 기준점에 기호, 이런 동그란 점을 기입하고 치수선의 다른 끝은 화살표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준면, 병렬과 똑같이 이 기준면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시작점이 지금 이렇게 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고 16.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화살표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41. 이 41이 의미하는 건 이 기준면부터 여기까지가
41이다. 그 다음 이 66 같은 경우도 이 사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면부터 여기까지가 66이다. 지금 제가 표현한 방식을 보면 지금 병렬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앞에 점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누진 치수 기입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읽어보면은 치수는 그림과 같이 치수 보조선과 나란하게 지시하거나 치수 보조선 끝에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 그림들 보면은 지금 치수 이 보조선과 이 치수 보조선과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 끝에 치수 보조선의 끝쪽에 기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진 치수 기입 방식에는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구멍의 위치나 크기 등의 치수는 좌표를 사용한 표를 사용해도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이런 A부터 F까지 이 구멍들의 위치와 크기를 작성해 준 표인데요. 저랑 같이 표 분석을 해보면은 이 A 같은 경우는 X축에 6, Y축에 6, D 이거 지름이란 소리죠. 지름이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6, Y축으로 6,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은 5다. B 같은 경우는 44, 6, 5죠. B는 이 점으로부터 X축으로 이 원의 중심선의 이 X축으로 44. 그 다음에 Y축으로는 6. 그 다음 똑같이 이 원의 크기는 5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조금 더 명료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줬어야 됐을 거예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굉장히 도면이 좀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지금 표로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치수를 표현할 때는 숫자만을 이용하지 않고 숫자랑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보조 기호들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지름 같은 경우는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 지름 5mm짜리 원이 있다 하면은 파이 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반지름은 R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라운드 처리를 해요. 여기를 좀 지우고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동그랗게 R 값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5. 그 다음에 9의 지름. 아까 우리 지름은 파이라 했죠. 근데 9의 지름 같은 경우는 이 S가 들어갑니다. 스피어. 9가 스피어이죠. 그래서 S하고 파이 작성해주고 9의 반지름 또한 아까 반지름은 R이라 했는데 9니까 SR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고요. 다음 정사각형은 이런 네모를 써주게 됩니다. 뭐 네모 50 하면은 전부 다 이 변의 길이는 5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 네모 옆에 쓸 때는 정사각형인데 이 네모 안에 치수를 적어주게 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꼭 차이점 알아주시고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네모 옆에 치수를 쓴다. 난 판의 두께는 두께를 thickness 두께로 적어주고 그 다음 뭐 20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 물체의 두께는 20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원호의 길이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원호의 길이 뭐 이렇게 10 이렇게 적어주면은 원호의 길이가 10이구나. 그 다음 45도 못대기는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챔퍼라고 하죠. 못대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약간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우면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뾰족한 부분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못대기 작업을 꼭 해주는 편인데요. 45도 못대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CO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기 아까 이 부분이 요만큼이 5mm, 이만큼이 5mm. 그래서 이 5mm, 5mm를 쳐냈을 때 CO, 챔퍼 5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거 두 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깊이. 깊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20이다 하면은 깊이가 20이구나.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사각형 안에 치수를 적어줬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참고 치수. 참고 치수는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괄호 안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수의 취소. 치수를 적어놓고 이 부분이 아니다, 취소다, 다르게 변경됐다 했을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는 거예요. 50에 짝대기 찍. 그 다음 비례 측도가 아닌 치수 하면은 50하고 그 아래 짝대기 그어주고, 치수의 기준, 기점 기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아까 저랑 넘어간 이 카운트 보어와 카운트 싱크를 보면은 제가 따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카운트 보어링 해서 카운트 보어 할 경우에는 볼트의 머리 부분이 공작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는 방식을 카운트 보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카운트 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 파인 네모인데 이 윗부분이 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카운터 싱킹 같은 경우는 접시머리 볼트의 머리 부분이 공작물에 들어가도록 가공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볼트 머리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접시머리 볼트 가공 방법이어가지고, 카운트 싱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그래서 카운트 보어는 이렇게 네모, 싱크는 뾰족하게. 이 치수의 보조 기호 문제 정말 기출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전부 다 꼭 알아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났는데요. 저랑 같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제가 한 번 더 짚어주고 오늘 수업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목적. 전부 다, 5개 전부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3번, 4번이 조금 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가공 방법에 따라 치수 기입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다라고 나오는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공 방법, 가공 순서, 조립 순서를 고려하여 그 최종 기능에 잘 맞는 치수를 선택해서 기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치수 기입의 기본 원칙, 아까 우리 10가지라 했죠. 1, 2, 3, 4, 5 하고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전부 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다 짚어주면 좋긴 한데, 이거 10가지는 좀 전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따로 제가 짚어주진 않고, 이 10가지는 전부 다 암기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서 암기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다음 각도 치수는 뭐 이런 식으로 각을 주면서 기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된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 방식은 아까 우리 3가지가 있다 했죠? 직렬 치수 기입 방식, 이거 같은 경우는 공차가 차례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 다음 병렬 치수 기입 방식은 공차는 다른 치수의 일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3번, 세 번째는 누진 치수 기입 방식. 누진 치수 기입 방식은 기준점이 점으로 시작하고 치수선의 다른 끝은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 다음 이런 표로도, 좌표 사용한 표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치수의 보조 기호, 이 16가지는 꼭 전부 다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계설계 산업기사 6번째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